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들어온 TV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약했지만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계속해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차주 우리나라 설날에 뭔가 좀 더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 선물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또 하나의 꿀단지로 여겨지고 있는 세미트럭 실제 가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고용지표 발표도 있었어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00% 즉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금일장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죠. 바로 1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일단 비농업 고용지수가 13만 건 증가를 하면서 예측치였던 6만 6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비로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렇게 치솟은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비농업 고용지수는 최근 5년 동안 그래프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구조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큰 반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실업률도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측치였던 4.4% 그리고 전월 수치 4.4%보다 낮은 4.3%가 나오면서 역시나 다시 한번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한 번에 껑충 뛰어 올랐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세였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큰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다라는 건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유가도 지속해서 스멀스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 확률을 낮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좀 미국장이 재미가 없어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좋았습니다. 어제 화요일장에 이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려감이 존재를 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마이크론이 뭐 9.87%나 큰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의 최대 하두는 AI죠. 구글이 올해만 해도 180빌리언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존은 200빌리언이나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AI 산업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 주가가 계속 좋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미국장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하루 만에 반도체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장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잘 나왔다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좋아질 수 있다라는 뜻도 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그렇게 큰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5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해왔지만 지난 5년간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죠. AI 투자에 따른 생산성 향상 때문에 이 고용보다도 미국의 GDP 같은 지표들이 훨씬 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의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은 연례 두 차례의 확률로서 유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달 연준의장이 케빈 오씨로 바뀌고 나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11월 중간 선거 전에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금요일 0.72% 상승한 428불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봉을 보면 이렇게 십자봉이 나왔어요. 오늘 436불까지도 오르긴 했지만 자, 이렇게 단기 저항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 상단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십자봉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수세도 많지만 매도세도 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다만 일단 저는 이번 달 말로 갈수록 그래도 테슬라 주가에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강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즉 FSD
기술이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방송에서처럼 일단 이 자율주행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주별로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던 법률과 규제들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고 핸들이라든지 페달이 없는 차량을 전폭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정식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테슬라는 이에 발맞춰서 기술과 대량 생산 체계를 더욱더 갖춰 나가겠죠. 자, 그리고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테슬라에게 있어서 강력한 호재들이 쏟아질 예정에 있어요. 일단 옵티머스 3세대 버전의 공개와 사이버캡의 양산은 4월 이내에 진행될 것으로 테슬라가 공식 밝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계속 4월 달에 사이버캡이 시작될 것이고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이내에 옵티머스 3세대가 공개될 예정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를 타개할 제품이 또 3월부터 대량 양산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세미트럭이 되겠는데요. 자, 이 세미트럭의 가격이 공개가 되었어요. 제가 일단 2억 원대로 좀 낮게 잡았는데요. 이는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였고 실제 가격은 3억 3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미국 위주로 팔릴 건데 롱레인지에 대한 수요가 높을 거예요. 완충시에 500마일 쭉 한 800km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평균적인 이 세미 전기 트럭의 가격이 43만 불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요. 하지만 25만에서 29만 불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14만 5천 불 정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방송에서처럼 캘리포니아 주 정부 차원에서 일단 12만 불의 보조금을 책정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량 가격이 17만 불까지 떨어지는 것이죠. 평균적인 디젤 세미트럭 가격이 16만 불이기 때문에 만 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채택을 하겠죠. 이에 따라서 충분히 초기 판매량 많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젤 트럭은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기본적인 유류비도 많이 들겠지만 각종 엔진 오일이라든지 각종 부품들을 자주 갈아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트럭은 디젤 트럭 대비 주행 비용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 불이 차이 난다라고 했는데요. 딱 한 달만 세미트럭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만 불의 차이를 세이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미트럭은 상업용으로만 팔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미트럭 자체가 워낙 조용하고 주행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장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힘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캠핑카처럼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용차와 같은 안락함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캠핑카를 꾸며볼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제가 대당 2억 원을 잡았을 때 연간 3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가격은 3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죠. 그러면 더 높은 마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세미트럭은 테슬라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역시나 테슬라의 승부수는 AI에 있죠. 중국의 FSD 승인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럽 FSD 승인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설날 선물이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문에 의하면 테슬라의 슈퍼바이즈드 FSD, 즉 감독형 FSD가 다음 주에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규제 당국은 RDW로서 네덜란드 차량 관리 협회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난 저희 방송에서 이태리에서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테슬라의 FSD를 직접 리뷰를 했고 빠르면 2월부터 유럽에서 사용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뭔가 이게 정말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일론 머스크가 2월 14일부터 FSD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2월 14일부터 월간 구독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즉 판매에서 구독으로 FSD 사용을 바꾸어 버렸어요. 2월 14일 즉 우리나라 설날 연휴가 끼어있는 날이죠. 그리고 2월 14일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초콜릿을 주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성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합니다. 뭔가 잘 맞아떨어지는 분위기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성 발렌타인 선물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이미 지난 1년 넘게 유럽의 FSD 도입을 위해서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유럽 주요 17개국 도로에서요 FSD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거의 모든 EU 규제 당국의 FSD 시연을 마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승인을 해버리면 네덜란드 역시 EU 소속 회원국이기 때문에 다른 EU 회원국들도 이를 즉시 인정하고 FSD 배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EU
규정에 따라서 국가 간 상호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승인은 곧 다른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EU 국가에도 FSD가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모든 국가가 즉시 따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테슬라는 유럽 17개국 규제 당국의 FSD 시연을 마친 상황이에요. 유럽 FSD 승인에 맞추어서 바로 구독제를 실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채택률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게요. 최근 오스틴을 찾아서 비감독 로보택시도 테스트를 해주셨던 슬라당님이 FSD 버전 14.3이 곧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FSD 구독 변경 일자를 2월 14일 즉 성 발렌타인데이로 정했었는데 그 전에 FSD 버전 14.3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대대적으로 구독률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 구독 전용 버전에 맞게 FSD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었는데 구독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FSD를 더욱더 채택을 할 것이고 더 탁월한 성능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뭔가 차주에 큰 것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최근 테슬라는 지난 4분기 실적 어닝콜에서 새로운 지표를 발표했었습니다. 바로 활성 FSD 구독자 수였는데요. 무려 110만 대나 FSD를 구독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유럽 사람들까지 FSD 구독을 하게 되면은 이 구독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앞으로의 테슬라 주가는 자동차 판매보다는 FSD 구독률과 로보택시 숫자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4월 달에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테슬라 주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해서 아트란TV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의 멋진 행보 잘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